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 많이 좋아해요. 막 그렇게 할 것 같아. 아이고 회사 생활 편네. 프로젝트를 맡겼어. 쎄하다. 스킨십을 하는 거야. 오, 나 갑자기 닭살 돋았어. 어디 아파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똑똑. 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요즘 근황 보니까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던데. 해외에 있다가 예. 지금 이것 때문에 딱 왔어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봤고 네. 어제도 봤는데 잘 지냈죠, 물론. 사실 여기의 특성이 반말이에요. 아, 반말. 네. 근데 우리가 또 같은 87년생이니까 그래, 태연아. 그렇게 오케이 하자. 생야 좋지? 오케이. 반말 좋습니다. 아 일단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내가 좀 준비한 게 있거든. 잠깐만. 짜잔. 이게 뭔 거 같아? 426, 1624. 최근 들어 늘어난 거니까 배달 음식 오. 이런 뭐 점포수.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감이 안 잡혀? 응. 그럼 내가 좀 힌트를 줄게. 힌트는 고용노동부와 관련이 있어. 많이 고용을 했다. 어, 회사에 많이 취직을 했다. 근접하긴 했는데 어. 사실 이게 뭐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야. 아.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4배 가까이 늘어난 거 보이지? 성희롱 건수가 더 많아진 것 같진 않은데 보니까 신고 건수가 좀 늘어난 것 같다, 그치? 맞아.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용기를 내서 신고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만큼 점점 사람들의 이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이야기야. 회사 내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했지만 다른 선택으로 결과가 갈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먼저 여기에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이번에 막 취직한 수습사원 남자 정훈 씨.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게 된 경력직 여자 미영 씨야. 오. 새로운 회사에 각각 들어가게 됐잖아. 이 두 사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일단 정훈 씨는 엄청 설렜을 것 같아. 우리도 왜 처음 취직했을 때 막 엄청 설렜잖아. 미영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로 가니까 설렘 반 아니면 좀 걱정 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정훈 씨 같은 경우는 사실 3년 동안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그동안 취업이 안 돼서 부모님께 많이 죄송했었대. 아빠가 좀 많이 아프셔서 엄마 혼자 외벌이를 하고 계셨었거든. 어떤 회사라도 좋으니까 제발 돈 좀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간절한 소원이었대. 그런데 드디어 A사에서 최종 합격 문자가 온 거야. 오, 잘됐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 거지. 합격 통보 문자를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 전화했을 것 같아. 엄마한테. 왜냐면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뭔가 마음의 짐을 좀 덜어드리려고 전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나도 합격 연락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좀 가족한테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정훈 씨도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수학이 너머에서 아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들 엄마가 많이 고마워 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대.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다짐을 했어. 잘하자.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승승장구해서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자. 나 그 마음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좀 어려워도 취업이 돼서 내가 이제 뭔가 부모님 호응도 시켜드리고 아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되게 복합적인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다. 맞아. 근데 한편 미영 씨는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다고 했잖아. 왜 이직을 한 걸까? 돈이지 뭐. 새로운 그치. 도전. 언니 이직할 때 돈이었잖아. 나는 꿈이었어. 아 그래? 유리천장이라는 말 알지? 이전 회사는 사실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여서 승진이 어려웠대. 또 워라밸을 꿈도 못 꿀 만큼 많이 바쁘기도 했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회사에서 미영 씨는 이직을 결심하게 된 거야.
이직한 회사는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커뮤니티에서 평이 정말 좋게 나온 회사였어. 오. 소통도 잘 되고 노력한 만큼 승진할 수 있는 아주 수평적인 회사라고. 미영 씨는 그 중에서도 직급으로 호칭을 부르지 않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지. 누구나 적극적으로 뭐 의견을 내도 되는 그런 회사 아닌가? 이런 약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거예요. 사실 누구나 꿈꾸는 회사거든. 그러면 막 회사 가고 싶고 막 회사 생활이 엄청 기대될 것 같아. 뭔가 나는 안심이 됐을 것 같아. 한편 정훈 씨가 다니게 된 회사는 어떤 회사였을까? 중소기업이지만 운동복 쪽에서는 알아주는 회사로 특히 여성 운동복이 그렇게나 20, 30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대. 매출도 계속 성장을 하고. 그렇다면 정훈 씨가 다니게 될 회사 분위기는 어땠을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이 여자 직원들이 훨씬 많았을 거고 그 중에 좀 유일한 남자 아니었을까? 뭐 정훈 씨는 합격했을 때 마냥 좋았는데 막상 이제 출근을 할 때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아빠 병원비도 그렇고 또 엄마가 무엇보다 많이 기뻐하셨잖아.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출근을 한 거야. 사무실을 눈으로 다 스캔을 했는데 남자 직원이 아까 예인이가 말한 것처럼 거의 없었어. 근데 뭐 상관없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만 일 열심히 하면 되잖아. 뭐 그렇지.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데 사실 그 회사에 흐르는 이 묘한 기운,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좀 많이 뻘쭘했대. 이 분위기 적응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주눅 들거나 아니면 주목받거나거든? 근데 정훈 씨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보다. 위축되는 스타일이었나 보다. 그치. 더군다나 정훈 씨가 출근한 첫날 어떤 종이에 사인을 하라고 했대.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통에 뭐냐고 이제 묻질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는 종이였던 거야. 안 받았는데 그냥 사인을 하라고. 그렇지, 그냥 분위기에 못 이겨서 그냥 쓱 하게 만 거지. 쎄하다. 이런 회사는 빨리 도망쳐야 돼. 우리 알잖아. 뭔가 이렇게 체계가 안 잡혀 있고 나를 배려해주지 않고 이렇게 서면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회사는 아니야. 이거 뭔가 정훈 씨가 좀 과연 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두 사람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 뭐야? 벌써 무서운데? 바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한 거야. 우선 정훈 씨는 회식 자리에서, 그리고 미영 씨는 야근을 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게 됐어. 약간 머릿속으로 상상이 들거든. 아, 그치. 진짜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치? 나도 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닭살이 돋는데 일단 그 전에 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실태 현황을 살펴보면 21년 사무실 내 41.8%, 그리고 회식 장소에서 31.5%니까 그런 반응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알려줄게. 일단 먼저 정훈 씨부터. 그날은 정훈 씨를 환영해주는 회식 자리였대. 정훈 씨는 오랜만에 보는 여자친구와의 저녁 약속도 미루고 급하게 잡힌 자기의 환영 회식에 가게 된 거지. 어쨌든 자기 환영회라고 하니까 꼭 가야 될 것만 같은 분위기 때문에 참석을 하게 된 거야. 평소 정훈 씨의 성격은 정서적으로 좀 친밀한 여자친구와 있을 때에도 말이 없는 편이었는데 근데 이날은 자기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고 또 선배들에게 점수도 딸 겸 고기도 굽고 뭐 술도 따르고 얘기도 들어주면서 먼저 살갑게 노력을 했어. 그런데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여부장이 이리 와 보라면서 손짓을 하는 거야. 쎄하다. 정훈 씨가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정훈 씨의 팔을 여부장이 자기 가슴 쪽으로 좀 끌어당기면서 옆에 앉으라고 스킨십을 한 거야. 정훈 씨는 좀 당황하긴 했는데 최대한 좀 아무렇지 않은 척 팔을 빼면서 이제 옆자리에 앉았어. 여부장은 평소에도 정훈 씨를 굉장히 귀여워하면서 많이 챙겨줬단 말이야. 여부장 덕분에 더 빨리 적응한 것도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데도 내색을 할 수 없었던 거지. 술이 한 잔, 두 잔 계속 들어가면 뭐 어떻게 돼? 너도 알잖아. 여부장의 추태도 갈수록 심해지고 만 거야. 우리 귀여운 막둥이 누나랑 뽀뽀할까? 이러면서 뭐 입술을 내미는가 하면은 누나라고 불러, 용돈 줄게 이러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정훈 씨 엉덩이 쪽에 있는 주머니에다 돈을 막 찔러 넣어주고. 엉덩이에? 그래. 그 이후로는 이건 내가 좀 말하기도 좀 그런데 누나 집에 갈까?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
이런 식의 농담까지 하면서 추태가 이어진 거지. 왜 그래 진짜. 근데 정훈 씨는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도 참으면 안 됐을 상황 같아 보이거든. 근데 이게 또 본인을 위해 만들어진 회식 자리이기도 하고 최대한 분위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정훈 씨 나름대로 최대한 방어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상대는 직장 상사인데다가 또 취한 취객이잖아. 이게 잘 안 통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였는 줄 알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그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흘러갔구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이 광경이 재밌다는 듯 여부장님이랑 잘해봐. 돈 많잖아. 혹시 알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 아이고 회사 생활 편네. 이렇게 놀리기까지 했어. 아 그러면 그렇게 놀리는 것도 약간 성희롱의 일부 아닌가? 막 불쾌할 것 같아. 그냥 분위기 조성을 해서 오히려 거기서 화를 내면 이상한 사람처럼 만드는 거잖아. 그게 진짜 잘못된 거거든. 정훈 씨는 성적 굴욕감이 들고 불쾌했지만 그 자리에서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오늘은 술을 마셔서 도가 좀 지나쳤을 뿐이야. 내일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일일이 팀장과 팀원들 다 택시까지 태워서 집으로 보낸 거야. 정훈 씨가 너무 착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 막 불쾌하고. 그치. 나 같았으면 막 소름 끼쳐서 그냥 그 자리 막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 한편 미영 씨는 어떻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냐면 미영 씨는 굉장히 일을 잘하는 인재였어. 회사에서도 그걸 알아보고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프로젝트를 맡겼어.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이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같은 팀의 남자 선임인 김대리를 같이 붙여준 거지. 미영 씨는 야근까지 자처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 보통 야근 때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의 그날은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 아, 감기 기운이 있었던 미영 씨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약을 먹고 약 기운 때문인지 회사에서 이제 잠이 들었대. 어? 근데 어디선가 좀 이상한 터치가 느껴지는 거야. 만진 건가? 더듬거나? 자다가 이 터치를 느꼈으면 화들짝 놀라면서 깼겠지. 보니까 김대리가 옆에 서 있는 거야. 오, 나 갑자기 닭살 돋았어. 여기서 뭐 하세요? 잘하고 있나 걱정돼서 다시 왔어요. 어디 아파요? 이렇게 말하면서 미영 씨의 이마와 볼에 손을 가져다 댄 거야. 아, 이렇게 챙겨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열나나 이렇게 돼본 만져본 거지. 거구나. 미영 씨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면서 일어났어. 예, 괜찮아요. 신경 쓰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김대리가 제가 많이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확 미영 씨를 껴안은 거야. 미영 씨는 그 짧은 순간에 그동안 자기에게 했던 김대리의 행동이 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대. 서류를 줄 때도 좀 다른 쪽을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꼭 기분 나쁘게 미영 씨의 손을 포개서 잡는다든지. 말로 하면 되는데 머리카락이 붙었잖아요 하면서 가슴 쪽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준다든지. 아, 너무 싫다. 다행히 지나가던 경비원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김대리는 미영 씨를 놓아줬고 그리고 미영 씨는 가방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대. 미영 씨도 너무 놀랐겠지 당연히.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몇 시간을 차가운 도로에 그냥 앉아 있었대.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그날은 정말 아무 정신도 아무런 기억도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막 잊고 싶은 기억일 것 같아.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정훈 씨와 미영 씨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맞을까? 근데 성희롱은 맞는데 그거 하나가 걸려. 직장 내.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는 법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남녀 고용 평등법인데 이거는 아마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아. 이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여부장은 부장이잖아? 막 막둥이였고
확실히 그 지위를 이용한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미영 씨는 그냥 팀원이었단 말이지. 그것도 도와주라고 했던 팀원? 이 관계는 아니지 않아? 상사가 부하에게, 동료가 동료에게, 부하가 상사에게 모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상하가 아니어도 동료가 동료에게도 이거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 미영 씨의 경우에는 김 대리가 업무를 지시하는 선임인 거잖아. 상사가 부하에게 혹은 동료가 동료에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말은 야근 중이었던 미영 씨한테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정은 씨는 회식 자리였잖아. 더군다나 회사도 아니었고 이게 그치, 정은 씨한테 해당이 되는 걸까? 업무와 관련해서, 즉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근무 시간 이외에 일어난 경우에도,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는 게 맞아. 정은 씨가 그 회사 구성원이 아니었다면, 회사에서 주최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면 굳이 그 회식에 참여할 이유는 없었으니까. 즉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김 대리가 미영 씨를 껴안는 거는 이게 명백히 성희롱인 것 같아. 네. 근데 정은 씨는 살짝 애매하다. 말로 하고 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성희롱이 맞아? 이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 언동에 의해 성적 굴욕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건 다 직장 내 성희롱이 맞아. 이때 반드시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성적 수치심이 들 줄은 몰랐어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라는 게 CR도 안 먹힌다는 소리지. 근데 방금 말한 그 느낌이 있잖아. 아니면 내가 느끼는 수치심 이런 거? 이거는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사실 그치. 주관적인 거고 느낌이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은 사실 주관적일 수 있잖아. 대법원은 성희롱 판단 시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어. 즉,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다면 성희롱이 맞다는 거지. 이거 무슨 사진이게? 이거 진짜 유명한 거 알지? 한국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출근을 해야 되는 K 직장인들의 굉장히 우픈 사진인데, 정훈 씨와 미영 씨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 어떠한 일이 생겨도 출근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어제 일이 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보면 어제 악몽이 또 떠오를 것 같고, 너는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났잖아. 근데 회사를 가야 되잖아. 근데 당장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아버지 뭐 병원비도 있고 오. 생활비를 또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을 것 같아. 정훈 씨도 너처럼 불편한 마음을 안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어. 근데 모두 그대로인 거야. 어제 일이 정말 혼자만이 느꼈던 꿈인가 싶었대. 회사 분위기도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고, 혼자만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회사랑 이질감이 느껴졌다는 거지. 한편으로는 내가 좀 예민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대. 근데 여부장을 볼 때마다 그때의 사건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너무 수치스러웠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 회식 이후로 사람들과 뭐 친해지고 분위기도 더 좋아진 거는 같은데 자기 혼자 뭔가 꽁에 있는 것 같아서 정훈 씨는 그래, 그냥 다 잊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했대. 그냥 넘긴 거네.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그치. 그냥 참고 넘긴 거야. 근데 그냥 넘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행위자가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심하게 장난치지 않을까? 맞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 이후로 여부장의 교묘한 직장 내 성희롱은 또 시작됐어. 정훈 씨의 일기를 한번 읽어줄래? 8일 화요일. 여부장은 이후로 더 악랄하고 교묘하게 성적 수치심이 들게 했다. 남자치고는 허벅지가 얇네. 나는 두꺼운데. 하면서 자신의 살이 드러나게끔 허벅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정훈 씨 꼬시는 건데 아깝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눈이 마주칠 때면 윙크를 하기도 했다. 16일 수요일 모두 성희롱에 너무 관대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걸까? 여부장의 회사 실세라 여부장의 기분에 따라 그날의 팀 분위기가 달라진다. 사람들은 내가 여부장의 비위를 잘 맞춰주길 은근히 바란다. 24일 목요일, 이제는 여부장의 목소리만 들려도 긴장이 된다. 업무에 집중도 안 되고 자주 다른 생각을 하게 돼서 실수가 잦아졌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한심한 놈. 바보 같은 나를 믿어주는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생겼다. 회사 가기 싫다. 아니 진짜 이 일기만으로도 회사 가기 싫고 저 같았으면 그만뒀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약간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게 난 너무 속상한 것 같은데 이 직장 내 성희롱은 남자, 여자라는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 동성 간에도 성희롱은 일어날 수가 있어. 동성 간의 성희롱은 어떤 게 있어? 예를 들면 어떤 남자 상사가 자신의 성적 경험을 이야기해. 근데 그걸 듣고 있던 남자 부하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거지. 그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될 수 있어. 이거는 당연히 여자끼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직장 내 성희롱 유형을 한번 살펴보자. 종류로는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 그리고 기타 유형 등이 있어. 미영 씨를 김 대리가 껴안았다고 했잖아. 이건 당연히 육체적이 되겠지. 이건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 거야. 여부장이 정훈 씨에게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정훈 씨 꼬시는 건데 아깝다. 남자친구는 허벅지가 얇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 이건 뭘까? 언어적? 그렇지.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지. 여부장이 또 자신의 허벅지를 보여주기도 했잖아. 윙크를 하기도 했고. 이거는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거지. 그 밖에 기타 성희롱 행위가 있는데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얘기해. 그럼 궁금한 게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거. 이거는 조금 달라.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성 직원을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어이! 뭐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하는 것과 같이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행동, 고정관념적 성별 역할을 강요하는 행동은 성차별적 언동에 해당하나 성적 언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성적 언동에 부합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는 있지. 그러니까 성차별적 언동이랑 성적 언동은 다른 개념이구나. 그렇지. 한편 미영 씨도 출근을 했고 김 대리 쪽의 동태를 살폈어. 김 대리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뻔뻔하게 미영 씨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면서 그 모습에 치가 떨린 거지. 미영 씨는 밤새 자기가 당한 일이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서 잠도 못 이뤘는데 김 대리는 진짜 안색 하나 변함없이 좋아 보이니까 기가 찰 수밖에 없었겠지. 하지만 미영 씨에게는 그날의 일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때때로 미영 씨를 괴롭힌 거지. 불현듯 화가 치솟고 업무에 집중도 안 되고 누가 자기 이름을 살짝 크게만 불러도 깜짝깜짝 놀라고. 미영 씨는 자신이 왜 이렇게 된 걸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 고민이 됐대. 누군가에게 도움을 좀 청했으면 좋겠다. 둘은 그래서 결심을 했어.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로 말이야. 먼저 정훈 씨는 술집에 4명의 친구들을 불러냈어.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니까 더 믿음이 갔겠지.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에 이제 정훈 씨가 친구들에게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 사실 나 직장에서 성희롱 당한 것 같아. 친구들이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이렇게 웃기 시작을 했대. 그러면서 한 친구는 술을 따라주면서 잊으라고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어. 난 부러운데? 우리 회사는 남자들만 있어서 징글징글하거든. 또 다른 친구는 야, 여자가 하면 뭘 얼마나 성희롱한다는 거냐? 또 다른 친구. 야, 남자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게 좀 창피하긴 하다. 같은 남자로서. 와, 정말 믿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 말에 정훈 씨는 정말 크게 실망을 했대. 친구들에게까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앞날이 아득해진 거지. 그날 밤 정훈 씨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눈을 감으면 여부장의 만행들이 생각나서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대. 아니 이게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렇지. 막 나였으면 나 너무 열받고 같이 화내줄 것 같은데. 친구들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서 그래.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 즉, 능력이야.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이 높을수록 문제를 문제로 인지하는 능력도 높은 거지. 근데 정훈 씨의 친구들은 이 성인지 감수성이 낮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을 못했던 거지. 반면 미영 씨의 친구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친구들이었어. 얘기를 듣자마자 막 씩씩거리면서 당장 신고해야 된다고,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고. 그중 한 친구가 미영 씨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사실 너희들에게 내가 말 못한 게 있는데 나 첫 직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었어. 그때는 피해자가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던 때라 휘시거리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어. 근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 회사를 옮기고 그 사람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다닌다더라. 나 이후로도 몇 명이 당했대. 그때 말했더라면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었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워. 너는 꼭 너의 선에서 끊어줬으면 좋겠어.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와 진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네. 그치, 미영 씨는 다행히 좋은 친구를 뒀던 거지. 우리는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이라는 게 있거든? 이것을 통해서 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 총 20문항인데 오늘은 몇 가지만 골라서 이제 내가 좀 내볼게. 잘 듣고 1부터 5까지 대답을 해주면 돼. 나는 평상시 직원들의 외모나 옷차림새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는 편이다. 4. 관심 없어. 난 나에게만 관심 있어. 사소한 성적 언동까지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직 문화를 경직되게 만든다. 얘기해야지. 아까 그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 동료를 보면 성희롱에 많이 노출될 것 같다. 이거는 1. 1. 매우 그렇다. 고객 서비스 부서나 상담 부서의 경우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 여성 직원이 맡는 것이 더 적합하다. 여자라고 해서 상냥한 건 아니거든. 이건 아닌 것 같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을 보면 승진을 포기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 그렇기도 해. 정말 아니, 솔직하네. 아니 좋아. 솔직하게 아니 하는 거야. 왜냐면 사회가 주위에 그렇지. 이제 그 친구들이 보면 좀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네. 평소 경영진과 관리자는 성희롱 예방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아니지. 그래서는 안 되지. 이게 5점에 가까울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총 30점 중에 너는 13점이 나왔어. 한 24점 정도 나왔거든? 만점은 30점이었는데 24점으로 봤을 때 성인지 감수성이 남들에 비해 반도 안 된다라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충격적이야.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 내 생각보다는 점수가 낮은 것 같아, 오히려. 아, 만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 아니 난 그래도 약간 공감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수로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네. 맞아. 이렇게 좀 자신을 점검을 하면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친구들을 만난 후에 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 아무래도 미영 씨 같은 경우는 용기를 좀 얻었잖아. 이제 회사에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정훈 씨는 더 입을 닫게 되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맞아. 정훈 씨는 친구들의 말에 그나마 있던 용기마저 잃어서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대. 또 참아? 또 참아. 아 그냥 나라도 막 이렇게 뭐 신고하라고 힘을 보태주고 싶다. 근데 이거는 비단 정훈 씨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받은 사람 중에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7%나 되거든. 꽤 높네. 높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앞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겠지. 한편 미영 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신고했을 것 같아.
친구들이 용기를 줬잖아. 미영 씨는 친구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회사 내에 있는 고충 상담원에 찾아갔어. 신고는 사업주에게 직접 해도 돼. 그러면 그 고충 상담원은 새로 고용한 사람인 건가? 고충 상담소 직원이 따로 뭐 있는 게 아니고 회사 내에서 고충 상담원으로 역할을 부여해 주는 거지. 미영 씨는 용기를 내긴 했지만 사실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외부에 알리고 싶지는 않았어. 근데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미영 씨가 고충 상담원을 만나는 걸 같은 팀원인 송 씨가 보게 된 거야.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미영 씨는 고충 상담원을 만났지. 이 단계가 바로 접수 및 상담 단계인데 고충 상담원은 상담 단계에서 사건에 대한 개요 그리고 피해자 요구 등을 파악해야 됐어. 미영 씨는 고충 상담원이 공감도 잘해주고 너무나 잘 들어줬기 때문에 그날의 일을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었대. 그날 미영 씨가 직접 적었던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일지야.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 내가 고충 상담원 역할을 해볼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한 달 전 그 셋째 주 화요일 밤 11시경입니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제가 일하는 사무실 제 자리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상담 단계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절차가 정해지는데 미영 씨는 그날의 일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김 대리를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 그래서 사과를 받고 다른 부서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규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조심히 물었지. 이 일이 남들 모르게 진행이 될 수 있냐고. 고충 상담원은 미영 씨를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직장 내 성희롱 해결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피해자 중심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 및 행위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기다려달라며 얘기를 한 거지. 아니 근데 이거 꼭 직장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고소하면 되잖아, 외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 해결의 목적은 문제가 생긴 조직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해서 피해자가 그 조직 내에서 다시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거야. 물론 말한 것처럼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근데 이 내용은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근데 그 피해자가 그 조직 내에서 다시 안전하게 근로를 지속하려면 그런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맞아. 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대부분 직장 내 성희롱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직장 내 성희롱은 잘못된 조직 문화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측면이 크고 또 조직의 문화는 주로 사업주나 경영진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 따라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건전한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지. 사업주 역할이 진짜 크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에게 어떤 의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해야 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이 되면 사업주는 행위자에게 징계,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바로바로 해야 하지.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주의 의무가 있는데 바로 불리한 처우 금지. 만약 사업주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잖아? 이때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 불리한 처우가 뭐야? 어떤 것들이 있어? 일을 일부러 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성과평가에서 차별을 한다던가 교육 기회를 제한한다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해고를 한다던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행해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취할 사업주가 가해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야,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제39조, 제2항에 보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 법에서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로 주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과태료가 2배야. 확실히 세지. 뭐 당연히 누구나 다 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사업주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겠다.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은 고용노동부 등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으로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됐잖아. 피해자는 규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뭐부터 해야 될까? 이 증거들을 좀 모아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맞아. 바로 그 단계가 필요해. 조사에 앞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등 보호 조치가 시행이 되어야 되지. 미영 씨는 김대리랑 마주치고 싶지 않아 했잖아. 응.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같은 부서에 있었잖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좀 평소처럼 일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기를 바랬어. 그래서 근무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유급 휴가 등의 조치를 요청하지 않았던 거야. 회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영 씨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어. 나 알 것 같아. 응. 송 씨. 맞아. 송 씨가 봤잖아. 맞아. 송 씨가 이 미영 씨가 고충 상담원을 만나러 가는 걸 봤다고 방금 말했지. 얼마 후 이 사실을 같은 팀원들한테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왜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이후에 팀 사람들이 그날의 일을 알게 됐고 이제 팀 분위기가 막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어. 누구의 편도 들어주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 새로 들어온 미영 씨냐 아니면 그동안 함께 일했던 김대리냐. 이게 그렇게 편가를 필요가 있을까? 직장 내 성희롱은 이거 명백한 이건 잘못이야. 그건 맞지. 그건 맞는데 이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김대리에게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준 거야. 처음에는 팀원들 모두 두 사람의 눈치를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노골적으로 이제 미영 씨를 따돌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마음 받아주지도 않을 거면서 신고까지 하는 거 좀 너무했다. 아니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모르고 막 하는 것 같아. 이런 말 자체가 2차 피해 아니냐고. 제대로 알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지. 사실 이 경우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관련자들이 퍼뜨린 내용이 아니라 송 씨가 이제 지나가다가 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추측성 이야기들이 불씨가 돼서 행위자인 김대리가 주변에 막 억울함을 호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된 거거든.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 거지. 2차 피해는 주변인들로부터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 미영 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도 힘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냉랭한 태도까지 더해져. 너가 생각해봐. 가뜩이나 성희롱 당한 것도 힘든데 남들이 이렇게 약간 좀 뒤에서 수군대고 그게 약간 더 따돌려. 짜증난다니까? 이게 더 큰 스트레스일 것 같아. 맞아. 아니 진짜 자기 잘못도 아닌데 진짜 너무 안타깝다. 집단 따돌림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위자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피해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말이야. 미영 씨는 회사를 좀 그만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 그러다 이 사실을 팀장님이 알게 됐거든. 며칠 후에 오랜만에 전체 팀 회의를 하게 됐어. 김대리는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고 팀장님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셨지. 자기가 딸이 하나 있는데 바라던 직장에 입사해서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런 직장이 어떤 사람 때문에 지옥이 되어버린다면 부모로서 무척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날 것 같다. 그러면서 본인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다.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게끔 늘 조심하고 피해자에게는 격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 팀장님이 확실하게 이제 미영 씨의 편을 들어준 거지. 이후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대. 이래서 그 조직 내 문화라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 팀장님이라는 분, 영향력이 있는 분이 제대로 말을 딱 해줬더니 문제 개선이 좀 빨리 이루어졌던 것 같아. 팀장님이 진짜 멋있다. 그럼에도 행위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태도에 용기를 얻은 미영 씨는 이 약해졌던 마음을 다시 꽉 붙잡고 끝까지 진행해 보기로 했대. 그래. 그래서 그동안 미뤄왔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고충 상담원을 만나러 갔지. 먼저 비밀 유지에 관한 확인서에 사인을 하고 공식 절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안내받은 후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됐어. 고충상담원의 조사는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지 피해자나 상황에 대한 조사자의 판단이나 생각을 말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고충상담원은 신중하게 질문을 하고 이제 피해자의 얘기를 들었대.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또 다른 정신적 피해나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당시 정황의 확인이나 감정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특히 더 유의하면서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안정감 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해자의 조사가 결국 끝이 난 거야.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미영 씨는 이메일로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서 답답하지가 않았대. 조사가 종결이 되면 성희롱 심의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행위 사실이 존재하는지, 그것이 직장 내 성희롱인지, 행위자에게 징계를 포함해서 어떤 조치를 할 건지, 피해자에게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 기타 관련자와 조직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의해서 조치를 진행하게 되지. 결과가 나왔어. 어떡해? 행위자 김땡땡 직장 내 성희롱 인정, 부서 이동 조치. 와. 이 결과를 받은 미영 씨는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 기쁘고 나 안도감이 엄청 컸을 것 같아. 이제 적어도 잠은 편하게 잘 수 있지 않았을까? 이 회사로 온 나의 선택이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대. 며칠 뒤 김 대리는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됐어. 가기 전에 이제 미영 씨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서 쪽지를 전해주고 간 거야. 미영 씨는 좀 살짝 떨렸지. 무슨 말이 쓰여 있을지 걱정이 됐겠지? 좋아하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제 생각이 이기적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잘 됐다. 그렇지. 김대리도 이번 일을 계기로 드디어 알게 된 거야. 상대방이 원치 않은 일방적인 고백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된다라는 걸. 그치. 한편 정훈 씨는 어떻게 됐을까? 좀 상황이 나아졌을까? 아닐 것 같아. 정훈 씨는 뭔가 안 좋은 쪽으로 흘렀을 것 같아. 느낌상. 정훈 씨의 상태가 담긴 진단서에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좀 읽어줘 볼게. 해당 환자는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충격으로 우울감, 때때로 극심한 불안, 소화불량, 과호흡, 무기력증, 기억력 저하, 야간 불면 증상으로 본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함. 향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어떡해. 사실 정훈 씨는 혼자 타지에서 자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훈 씨의 상태를 부모님도 여자친구도 전혀 몰랐대.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거야. 여자친구가 정훈 씨의 상태를 알게 된 거지. 여자친구의 오랜 설득과 회유 끝에 정훈 씨는 직장에서의 있었던 일을 얘기할 수가 있었어. 나의 이성 친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아? 가슴이 아플 것 같아. 당연히 아프고 나라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을 것 같다. 여자친구의 설득 끝에 마침내 정훈 씨도 용기를 내서 직장 내 성희롱을 사내에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이제라도 마음 먹어서 다행이다. 여자친구가 진짜 큰 역할을 해줬구나. 다음날 정훈 씨는 곧장 인사팀에 가서 여부장을 이제 신고하고 싶다고 했어. 잘했다. 근데 이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허투루 하는 회사였는지 고충 상담원이 상담을 하는데 이제 선 넘는 질문들을 하는 거야.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거예요? 혹시 좀 예민한 편이죠? 원인을 제공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건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솔직히 한 번이라도 좋았던 적은 없어요? 왜? 부장님 몸매도 좋고 이쁘잖아. 이거는 상담이 아니라 고문 수준이었어. 너무했다. 질문 자체도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조차 거북했대. 후에 인사과에 다시 찾아가서 고충 상담원을 다른 사람으로 좀 교체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되도록 자신과 같은 성별이면 좋을 것 같다고. 용기 내서 갔는데 더 힘들어졌을 것 같아. 정훈 씨는 정식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런데 회사에서는 당사자끼리 화해를 하면서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란 거야. 그래서 어설프게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다니기만 하고 정작 해야 할 조사는 시행하지 않은 거지. 와. 그러다 화해를 주선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대. 근데 거기에서 여부장이 글쎄 자기가 한 것들이 전부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라는 거야.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애정 표현이었는데 일을 좀 크게 만들었다면서 오히려 역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운 거지. 더 이상 회사를 좀 신뢰하기 어려워진 정훈 씨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어. 이후 사업주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조사조차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정식 조사가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주의 입장은 어땠을까? 회사 매뉴얼 같은 게 없으면 되게 난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두 회사의 사업주 대표의 태도도 여기서 좀 갈렸어. 맞아. 정훈 씨의 회사 사업주는 전체 회의 시간에 인재도 잃고 회사 매출도 급감했다면서 요새 통 잠이 안 온다라고 그랬대.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정훈 씨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가 않았대. 부당한 인사 조치가 정훈 씨에게 내려지게 된 거야. 6개월 수습 기간 후 정식 사원이 될 예정이었는데 6개월 수습 기간이 얘기도 없이 더 연장이 되게 된 거야. 이를 정훈 씨는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이면 안 되지. 거절했어. 그랬더니 놀래지 마. 해고 통지서가 날라왔대.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인데 해고까지 당해? 이대로 물러날 수 없지. 이번에는 불리한 처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어. 근로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를 입건을 했고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됐어. 정훈 씨 달라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알던 정훈 씨가 더 이상 아닌 거잖아. 자기 권리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됐고 또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네. 잘 됐다. 반면 미영 씨 회사는 이번 일을 통해 경각심을 갖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 회식은 점심시간에, 야근을 해야 한다면 되도록 다수의 사람들과 하라고 장려를 했고 타인의 사생활, 신체, 외모에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권유하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교육을 모든 사람들이 꼼꼼히 받을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했어. 그래. 또한 미영 씨가 잘 지낼 수 있게 모니터링하는 등 믿을 수 있는 회사의 모습을 보여준 거지. 오. 이후 두 사람의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 해피엔딩이면 좋을 것 같아. 미영 씨네 회사는 회사 자체 내에서 좀 원만하게 해결을 했잖아. 이게 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사업장 내에서 명확하게 세워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 확신을 갖고 더욱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힘쓰는 회사가 됐고 정훈 씨네 회사는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됐잖아. 이를 계기로 정신을 차리게 됐대. 지금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정훈 씨는 어떻게 됐어? 다행히 원직에 복귀했지. 와, 다행이다.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어. 얼마나 했어. 또 여자친구가 도와주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버텼잖아. 그니까.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고 회사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도 만들고 게시까지 해두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점차 정훈 씨도 믿고 다닐 수가 있게 됐대.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어? 정말 불가피하게 직장 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럼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돼? 좋았어. 그럼 내가 상담과 구제를 나눠서 얘기를 해줄게. 직장 외적으로 상담받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고용평등 상담실을 이용하는 거야. 고용평등 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피해받은 근로자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민간단체지. 직장 외적으로 구제를 받는 방법은 고용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진정을 넣을 수가 있어. 특히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상 불이익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면 익명 신고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밖에도 사업주가 법상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시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노동위원회는 불리한 처우 등의 개선이나 적절한 배상 등으로 시정 명령을 할 수가 있어. 만약 사업장이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 부과하지 않을까? 맞았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우와, 엄청 센데? 엄청 세지.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으면 내가 성희롱 피해자가 되었을 때 우리 회사 어느 부서에 신고하고 또 나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됐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걸 느꼈어? 회사의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조직의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윗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지. 그리고 또 성인지 감수성? 내가 만점을 못 받았잖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 돼서 주변에 뭐 친구나 뭐 혹은 직장 동료가 같은 일을 겪었을 때 내가 뭔가 공감도 해주고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정훈 씨처럼 막 참으면 병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불씨가 생겼을 때 무조건 신고하자. 주변에도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이번에 깨닫게 됐어. 야, 완벽히 훌륭하다. 직장 내 성희롱은 조직 문화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와도 같아. 이 바이러스의 유일한 백신은 바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 거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를 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직장 내 성희롱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계속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